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제가 얼마 전에 접했던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그쵸. 사건이에요. 진짜 끔찍한 사건들은 일색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이 사건 보신 분들은 다 아마 그 강도가 굉장히 충격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한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수년 동안 250회 차례에 걸쳐서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희롱했다라는 사건이 뉴스에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가 학교를 보낼 때 정말 그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학교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우리가. 그쵸? 그래도 다른 데 어디 보내는 것보다 학교에 보낼 때는 그래도 엄마들이 많이 안심하고 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낸 학교에서 학교에 있는 어떤 뭐 그냥 드나드는 사람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만 6세부터 이렇게 있을 텐데 만 6세부터 만 11세 네, 그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 전반에 거죠. 걸친 그쵸? 거고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10명 정도가 밝혀진 거고 수년이 아니고 단 한 해에 3월부터 12월까지에 걸친 사건이 250회 정도로 추산되었던 한 해 동안 250회였던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네. 학생들 10명이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럼 그 피해 학생들이 서로 영상을 촬영하고 서로 피해를 모아가지고 부모에게 알리면서 이 사건이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고요.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2003년에 발생. 2023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벌써 3년이 경과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저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미 3년 전에 이 친구들은 이미 중학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일을 정말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똑똑하죠. 똑똑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저는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고 또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을 학교 안에서 이제 해결할 방법을 아이들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끼리 그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인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또 일어난 장소가 교장실. 그러니까 운동장도 있었다면서요. 네. 진짜 더글로리를 연상케 하죠. 네, 완전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현실입니다. 좀 끔찍한 일이 그냥 상상력이 아니고요. 현실의 모티브를 다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증거를 모집하는 거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나 부모님께 잘못 알렸다가 어설프게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고 두리뭉실 덮여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건이 1심 판결에서는 8년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인데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 것은 항소심을 통해서 그 250회 횟수나 시기, 일자 등이 정확히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다투었고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 진술만으로는 피해를 전부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가 받아들여져서 형이 절반이나 깎여서 4년형이 되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진술을 했는데도 이것을 그 이상 추가로 조사하지 못하고 결국 감형이 됐다는 게 4년형이 나온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학부모로서 통탄할 일이죠.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담임 선생님한테 말했을 때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말했을 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냥 이 사건이 덮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학생들의 말이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고 좀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심각한 것은
아이들을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내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무섭겠지만 학부모로서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젠더폭력 사회다 막 이러면서 성폭력에 대한 이제 무거운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정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 학교 안에. 그러니까 저는 성에 대해서 너무 열린 인식. 그러니까 타인의 성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 성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사회적 문화가 결국은 이 사건 실제적인 범죄로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다른 뉴스로는 목욕탕 남성 세신사분께서 남성들의 신체를 몇 년 동안이나 사진으로 찍었던 것이 밝혀진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건 비록 이제 저희는 이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그 길목이 그냥 대문이 활짝 열린 상태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아가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특히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이거를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지금 보셨듯이 변호사들을 욕하시더라도 변호사들로서는 범죄를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툴 것이고 그것의 처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격리시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문화의 흐름을 바꾸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이 범죄들을 다 차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남자 교장 선생님이 없게 하면 해결될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여자 선생님들도 남학생들을 추행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여학생을 추행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들도 많고요. 뉴스에 나타나고 있고 여자 선생님이 얼마 전에 또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학생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던 이런 사건들도 있고요.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건들도 있잖아요. 네, 특히 미성년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콘텐츠들이 성인들이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시각 자체가 정말 그 청소년들이 총 쏘는 혹은 남을 때리는 이런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폭력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어떻게 성에 대해서는 왜곡된 인식이 심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른 세계가 열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이 사회가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심각하고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아니 진짜 봐요. 이 사건은 너무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왜냐면 학교에서 분명히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폭력 예방교육 제가 자주 근데 들어봤거든요. 이게 진짜 교장 선생님들은 안 오십니다. 교장 선생님들을 따로 받으시지 않나요? 그게 학교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면서도 저도 할 때는 몹시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세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교감 선생님들부터 이렇게 앉아서 진지하게 내용을 경청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성폭력이 아니게 어떻게 잘 지도할 것인가, 내가 범죄를 안 저지르고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교육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짜 정말 이 사건을 접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무서워서 학교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성문화가, 이렇게 개방적인 성문화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 범죄에 인접한 사건들을 상담하고 그런 분들을 뵙고 있잖아요. 사실 혼외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지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리지 않으면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동의하면 그러니까 양쪽의 의사가 동의가 됐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얼마 전에 그 웹스타임 그 보고서가 그게 공개가 돼가지고 미국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요. 거기 보면 그 웹스타인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을 그 섬으로 불러와가지고 걔네들을 뭐 마사지를 시키면서 성추행을 했다, 뭐 성폭행을 했다,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그쪽에서 들고 나왔던 그 자기 방어 메시지 주장이 뭐였냐면 동의하에 한 거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그리고 성을 돈을 주고 매매할 수 있다. 그쵸. 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맞아요. 나온 뉴스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관전 클럽에 대한 뉴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을 즐기는 것이고 그것을 너무 숨기려고 해서는 비밀리에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돈을 내고 혹은 서로가 같이 동의를 하에 자유롭게 하자. 즐긴다. 그럼 그 동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할 주제가 많은 내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이들을 지키는 기준은 우리 사회의 문화의 기준이 어른들의 것과 아이들의 것이 전혀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유튜브 보면서 나는 왜 안 돼? 그렇죠. 라고 말하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나의 기준, 아이들에게 적용할 기준, 우리 사회에 적용할 기준에 대해서 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연 변호사님은 사실 뭐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정말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정말 무겁게 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미국 같았으면 이거 몇십 년형 나오지 않겠어요? 네. 물론 그걸로 범죄가 근절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처벌을 안 하거나 용서를 해줘야 무조건 경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네. 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인죄보다 성범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 균형감이 필요하니까요. 정말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치료할 것인지 처벌할 것인지 사회에서 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논의는 처벌을 강하게 하면 막아질 것이다 라는 1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그 교육도 물론 하긴 하지만 그 교육이 본질이 아까 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범죄에서 내가 가해자로서의 그거를 피해갈까 이런 어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팁을 얻는 그런 교육 말고요. 정말 이 인격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 분명히 초등학교 뭐 5, 6학년 아이들은 지금 중학생이 되어 있을 텐데 얘네들 평생에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거거든요. 그것도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에 믿었던 교장선생님한테 당했다라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개방된 성문화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런 의견에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자식 키우는 부모들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아무리 성적 자유화가 뭐 일반화된 사회이지만, 그게 범위가 있어야지 범위 없이 이렇게 되는 거는 성적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많은 범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흥분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길어졌는데요. 저희가 좀 이런 문제들 좀 다루기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